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 현재 시장의 여러 모습들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스트리밍 기업 이야기, K-뷰티 판도 변화, 또 증권사 소식도 있고요. 반면에 어떤 기업은 신약 허가에 다시 도전하고, 지정학 쪽 문제 때문에 시장 당국도 좀 긴장하는 모습이고요. 이 정보들 속에서 우리가 뭘 봐야 할지, 그 의미는 뭔지 지금부터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 와, 일단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요. 이 스트리밍 기업들 주가네요. 네, 엄청 올랐죠. 네. 경기 안 좋다, 안 좋다 하는데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주가가 연초 대비 각각 37%, 55% 이렇게 올랐어요. 이게 뭐랄까, 진짜 필수 소비재가 된 건가 싶기도 하고요. 상당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구독 모델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외부 충격을 상대적으로 좀 강한 편이고 또 충성 고객들이 딱 받쳐주니까요. 특히 넷플릭스는 그 광고 모델도 새로 넣고 WWE나 NFL 같은 스포츠 중계까지 하면서 사업을 막 넓히고 있거든요. 아, 스포츠 중계까지요? 네. 그리고 스포티파이도 보니까 1분기 구독자가 한 12% 늘었더라고요. 이런 분위기가 디즈니나 파라마운트 같은 다른 회사들한테도 좀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K-뷰티 쪽도 이게 되게 흥미로운데요. 보통 우리가 K-뷰티 하면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이런 데를 떠올리는데 요즘엔 APR이나 실리콘2, 코스맥스 같은 기업들 주가가 훨씬 가파르더라고요. 최근 한 달에 막 20%, 30%씩 올랐어요. 이거 세대 교체인가요? 아니면 뭔가 구조가 바뀌는 걸까요? 저는 좀 구조적인 변화에 가깝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대기업들은 사실 중국 시장에 많이 의존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이 새로운 강자들은 미국, 유럽, 동남아 이렇게 시장을 다변화하는 데 성공한 거죠. 이게 결국 K-뷰티 전체 파이를 키우는 효과로 나타나고 있고요. 실제로 일본계 화장품 수출액 보니까 3조 원 넘어서면서 10% 이상 늘었거든요. 와, 10%나요? 네. 그래서 APR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으로 LG생활건강을 진짜 바짝 추격하고 있고요. 코스맥스 같은 ODM 회사 있잖아요. 대신 만들어주는 회사들. 거기는 실적이 워낙 안정적이니까 외국인 지분율도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이게 시장 전반적으로 좀 활기가 도는 건가 싶기도 한데요. 코스피가 3년 반 만에 3천선을 넘었다면서요? 그러면서 증권사들도 아주 그냥 활짝 웃고 있다는데 거래 대금이 그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네, 엄청납니다. 6월 들어서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은요. 거래소랑 그 대체 거래소, 렉스트레이드라고 새로 생겼죠. 그거 합쳐서 30조 원이 넘어가고 있어요. 하루에 30조요? 네. 그리고 고객 예탁금, 그러니까 투자하려고 맡겨놓은 돈이죠. 그것도 63조 원 넘고요. 빚내서 투자하는 신용융자 잔고, 이것도 거의 20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야. 당연히 이러면 증권사들은 그 위탁 매매 수수료랑 이자 수익이 확 늘어나죠.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영업이익 1조 넘는 증권사, 1조 클럽이라고 하죠. NH투자증권이나 KB증권 같은 것들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책 기대감도 있고 유동성 자체가 많아진 영향도 크고요. 네. 근데 이렇게 시장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좋은 것 같은데 또 개별 기업 사정을 보면 다른 이야기가 있네요. HLB요. 간암 신약으로 미국 FDA 허가에 다시 도전한다고요? 지난 3월에 한번 좀 결과가 안 좋았었죠? 네, 맞습니다. 그때 이제 FDA에서 보안요구서안 CRL이라고 하는데 이걸 받았어요. 그러니까 숙제를 받은 셈이죠. 아, 숙제요? 네. 그래서 다음 달에 FDA하고 타입 A 미팅이라는 걸 신청했어요. 이게 뭐냐면 FDA가 지적했던 그 마지막 문제점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완했다 하고 설명하고 FDA 동의를 구하는 자리예요. 굉장히 중요한 미팅이겠네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오케이 사인을 받아야 다시 허가 신청을 넣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후 일정도 이걸 봐야 좀 구체적으로 나올 거고요. 이게 사실 바이오 기업들한테는 규제 기간 문턱이라는 게 여전히 정말 높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성공하느냐 마느냐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도 어마어마하고요. 그러네요. 그런가 하면 또 예측하기 힘든 외부 변수도 무시 못하겠어요. 최근에 미국이랑 이란 사이에 좀 긴장감이 높아지니까 한국거래소가 바로 긴급 회의를 열었다면서요? 아, 네, 맞습니다. 이게 시장 변동성에 커질 수 있으니까 선제적으로 딱 대응에 나선 거죠. 거래소 이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 운영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국내외 시장 동향을 아주 면밀하게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만약에 변동성이 너무 심해진다 이러면 주가 급등락할 때 잠시 거래 멈추는 거 있잖아요. 사이드카나 변동성 완화 장치, VI 같은 거. 이런 시장 안정 조치를 바로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있고 또 이런 혼란을 틈타서 불공정 거래하는 세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감시도 강화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외부 충격에 대해서 우리 시장 관리 시스템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걸 보여준 거죠. 네. 오늘 쭉 들어보니까요. 이 시장이라는 게 정말 여러 요인들이만 얽히고 설켜서 돌아가는구나 싶습니다. 스트리밍이나 K뷰티처럼 자체적인 힘으로 막 성장하는 분야도 있고 또 증권가처럼 시장 전체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같이 좋아지는 것도 있고요. 맞아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HRB처럼 기업 내부적으로 넘어야 할 큰 산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미국 이란 갈등처럼 우리가 전혀 예상 못한 외부 변수가 갑자기 시장 전체를 흔들기도 하고 결국 기업의 어떤 전략이나 내부 역량 그리고 이런 외부 환경 변화가 계속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죠. 정말 그렇네요. 이렇게 계속 모든 게 변하는 환경 속에서 여러분은 앞으로 시장의 흐름을 주도할 가장 큰 힘이 어디서 나올 거라고 보시나요? 꾸준한 기술 혁신 같은 기업 내부의 힘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우리가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일까요?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